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TV 시사통통 원픽 토크뉴스 함께 이연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연 방송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김관수 TV가 원래는 픽 나팔수 방송이라고 그래서 짝꿍이 있었어요.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이 나팔수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구독자가 불과 한 3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고요. 또 짝꿍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유튜브 방송을 매여서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구독자들이 늘어나서 지금 8천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방관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사통통을 방송을 하면서 같이 이연 방송으로 하나의 메뉴를 더해서 올릴 그런 심산으로 지금 이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짝꿍이 이제 불언간 사업체를 정리하고 취미생활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파트너십과 지금 말씀드린 원픽 토크뉴스 이걸 이제 말하자면 대담 위주로 그리고 또 초청 패널도 모셔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방송으로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이트 채널이 있는데 그저 무한대로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시사통통 방송을 하는 과정에 같이 이연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내일 그야말로 거의 매일 방송을 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사통통은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35,000에 접어들어서 36,000을 향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그 체제 내에서 원픽 토크 뉴스도 그렇고 시사통통도 그렇고 원픽 토크 뉴스는 도울 김용옥 선생이 타 방송에 출연한 그 컨텐츠를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11만을 육박을 해가지고 방송 시간이 38,000시간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하자면 구독자도 8,000명이니까 1,000명도 넘고 시간도 4,000시간을 훨씬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면 그 유사 콘텐츠를 그 이용하는 게 유튜브에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는 또 통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익 창출 신청을 냈었죠. 그러는데 뭐 신청하자마자 그냥 왜냐하면은 거기서 검사를 할 때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걸 먼저 본다고 그래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그런 컨텐츠니까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더없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컨텐츠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만 몇천 시간 그래서 그걸 아웃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삭제를 했는데 3만 몇천 시간을 삭제를 해버리니까 1,000시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불과 몇백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왕에 뭐 저와 같이 했던 동료가 이제 오게 되면 서서히 방송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그래요. 빨리 4,000시간을 채워서 말하자면은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계획되고 있는 그런 제도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원픽 토크 뉴스도 같이 이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제가 샌들을 신고 나갔는데 아무리 더워도 샌들을 신고 맨발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는가?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뭐 벌써 맨발에 샌들이냐? 그런데 뭐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시원하게 발을 아주 그냥 호강을 시켰죠. 하여튼 날씨가 엄청 뜨거웠다, 더웠다, 무더위가 무르익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윤 대통령이 말이죠, 한밀 안보 경제 협력이 세계사 흐름을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여러 방송 매체나 종편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게 공개적인 얘기에 한통속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에 들은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검사 생활 20년인가 30년 동안 한 울타리에 외골수로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름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한시적이고 편협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1년을 지냈지만은 뚜렷하게 내일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큰형님 바이든, 미국과의 외교, 그리고 일본, 왜 그렇게 일본은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자기 아버지가 국비 유학생으로 말하자면 프라이드가 있는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친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안다고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세계사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지금 대미 외교, 대일 외교에서 지금 뭐 경제인들 대동하고 방미를 했었습니다마는 갖다 퍼줬지 뭐 의도한 게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잃은 것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국한테는 보이지 않게 말이죠.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5개월째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말하자면 교전국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나름대로 뭐 차관을 빌려줬다는 등, 그리고 고사포 총탄도 지금 몇십만 발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보내긴 했지만은, 이러면서 미국의 바이든의 소위 말해서 꼬북 노릇은 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용만 당하고 내놓아서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국익에 플러스 되는 그런 외교 활동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뭐 경제 협력이 세계사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마치 자기가 달관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요, 그 오마이뉴스죠, 오마이TV에서 그 오연호 사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했었고 고검장도 하고요. 지금은 법무연수원에서 말하자면 아직 현직으로 있죠. 그 이성윤 검사가 출연해가지고 아주 은근하게 은유적으로 윤석열을 말하자면은 안주 삼아서 토론을 이어가는 얘기 중에 여러 곳곳에서 나름대로 윤석열이가 들으면 아픈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마는 가장
대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었다. 검찰 조직을 제물로 해서 말하자면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대담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오연호 사장도 걱정이 됐는가 봐요. 말하자면 집에 알리고는 나오셨느냐. 그러니까 뭐 집에는 안 알렸다. 또 집에 가는 길이 참 조심스럽게 모셔다 드려야 되겠네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대담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아마 오연호 사장하고 대담하는 프로가 유튜브상에 막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주 작심하고 이성윤 검사가 윤석열을 저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윤석열이의 인간적 됨됨이 진 면목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힘당 말이죠. 그 대표 완전히 허수아비 아닙니까? 윤석열이의 말하자면 나팔수 아니면 꼬봉 김기현 대표가요. 그 말만 입이라고 열려 있다고 터졌다고 말이지. 민주당을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그렇게 아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 괴담에 오염수를 괴담이라고 그래요. 오염수 괴담에 국민 피로가 가중된다 이거야. 국민 피로 호소. 어민은 생업 위기 걱정할 지경. 그 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어민 생업 위기 걱정할 지경이라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지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서 귀국을 해가지고 어제죠, 그 대표가 그야말로 빙빙 돌려가면서 뭐 무슨 뭐 저 건축 설계도면대로 뭐 지어졌다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앞으로 검증을 뭐 시료도 좀 가져왔으니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발을 맞춰가면서 서서히 국민들을 야금야금 소위 이해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지가 국민들 설득하는 건 뭐 마치 자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날짜를, 시간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참 민심이 흉흉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는 부산 또 각 그 어민들이 직결해 있는 그런 항구 있는 데서 대규모 지역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소문들이, 토요일 날은 부산 서면에서 말하자면 군중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참 흉흉합니다. 또 한국노총이 그래도 정부하고 나름대로 어느 선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한국노총이 선언했죠. 하여튼 뭐 이런 뉴스 부분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좀 시원했던 거는 그 이성윤 검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제물로
삼아서 팔아먹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강타했어요. 근데 그 일은 겁도 안 나는가 봐. 근데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나름 그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같은 반 같은 조였대요. 그렇게 하여튼 뭐 검사 생활을 쭉 같이 시작을 해서 20, 30년 옆에서 지켜온 바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데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술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비하인드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하여튼 오늘 백미는 윤석열은 자기의 정책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재물로 팔아먹었다, 재물로 바쳤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동료 검사들한테도 많은 그 뒷구멍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지금 이 시국에 지가 뭐나 안다고 말이죠.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이 세계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매달려서 그렇게 호응하는 박수만 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이죠. 무역 적자 규모가 이제 줄고 있는데 지금 15개월째 15달 이어져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7년 5월 29개월 연속 이후에 최장기 기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5개월째가. 규모는 1월에 125억 달러에서 5월에는 21억 달러로 축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반도체가 부진한 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15.2% 8개월 연속 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업 일수도 감안해서 일평균 수출액이 약간 회복 조짐에 있기는 한데, 전경련 설문에 의하면 하반기 수출 감소가 1.3%로 이제 진정돼 가고 있다는 그 산업통상지원부에서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15개월째 무역적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경제가, 그리고 시중에 나가면 물가가, 여러분 뭐 우선 식사 문제, 짜장면 한 그릇도 지금 얼마 합니까? 아주 서민들의 음식들을, 그것도 이제 10,000원 가지고도 안 돼요. 좀 웬만큼 친구들하고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몇만 원, 웬만하면 한 돈 10만 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깨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는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모셨나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럴 줄 알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얘기를 해서, 윤석열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 시국은 불안한 건 뻔하다. 왜? 그렇잖아요. 국회도 다수당이고 뭐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래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법으로 시행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전부 우연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한동훈이가 머리를 쓰는데, 머리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국회 무시하고 언제까지 지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에 지금 올인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말하자면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파면해버리고, 근데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파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이가 파면을 당할 주체는 국회에서만이 탄핵 소추로 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해버렸어. 그래서 나갔는데 지금 이제 반발하죠. 그리고 임기가 이제 앞으로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그것도 무리하게 면직 처리하느냐. 참 안타깝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야당 시절에 언론 관계 일들을 좀 봐가지고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상혁 총재에 대한 기사를 날려버렸네요. 발췌해 놓은 걸. 예, 하여튼 말하자면 종편 심사를 할 때 종편 그 조선일보에서 하는 게 뭐죠? TV조선 재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라고 여겨서 말하면 지금 기소를 됐고, 말하자면 품위 유지나 또 권한 남용 이런 걸 붙여가지고 지금 구실을 만들어서 지금 면직을 시켰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튜브에 지금 방통위원이죠, 김현 방통위원이 나와서 나름대로 면직한 내용이나 면직한 그 사유들을 전부 부당하다 이런 논조로 말하는 걸 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예상이 돼요. 지금 후임으로 이동관, 옛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지냈잖아요. 이 사람을 말하자면 내정해 놓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게 또 이동관이가 현직에 있을 때 언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가지 꽁수를 써가지고 언론 탄압에 쉽게 말하면 달인처럼 그렇게 행세해 왔다는 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언론 탄압을 제대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정책을 분명코 기필코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인재라고 하면은 예전에 한번 써본 그런 인재들, 한물간 올드보이들을, 또 이명박 정부에서 록을 먹었던 이런 사람들밖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 아마 법적 투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참 사람 심리가 말이죠, 희한한 게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지금 각 신문에, 도화 각 신문에 지금 또 방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또래 살해 혐의로 23세 정유정. 저 이렇게 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가 뭐 지금 살펴본다고 그러는데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 가서 메뚜기 잡는 것도 아니고요.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 그래서 또래를 살해를 했는데 이제 뭐 90년생 몇 살, 23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MBC 영상인데 잠깐 자료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답답했던 금융생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손만 까딱하면 달러가 짠! 걷기만 해도 확 뛰는 적금이자. 롤 특템. 최대치 도전. 아니 본의 아니게 광고를 지금 보게 됐어요. 금융생활. 찾아봐. 내가 원하는 금융.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 정유정, 1999년생으로 만 23살입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앱을 설치한 정유정은 자신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중고 교복을 입고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야산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직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정유정은 관련 증거 등을 내밀자 평소에 살인을 해보고 싶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별 사람이 다 있죠. 그 나이도 어린 처녀가 말이죠.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참 말이죠. 또 이제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아주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공권력과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한국노총이 말하자면 경산호 의원회 지금 탈퇴를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한국노총은 그래도 정부하고 어느 일순간에는 나름대로 말이 돼 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사실 참여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긁어부스럼으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뭔가 굉장히 악수를 지금 계속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노조를 건폭으로 몰면서 나름대로 불법 말하면 시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강력히 대처할 걸 천명한 바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말이죠. 싹 변했어요. 그 저 경찰청장 누굽니까? 이 친구가 뭐 8일까지는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게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뭐 인권도 존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민주경찰다운 그런 훈시를 내렸는데 그 일주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싹 변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강력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뭐 펩사이신도 뭐 발사할 수 있고 뭐 별의별 지금 훈령을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싹 360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광양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먹고 살라고 그 고공 7m 높이에 올라가서 투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살겠다고 올라가서 농성하는 사람을 뭐 죽으라고는 안 했겠지만 곤봉으로 머리를 치는 이런 사건.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노동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노총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이 지금 아주 속된 얘기로 뿔따구가 났어요. 민노총만 지금 거리에서 노동운동을 부르짖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한국노총까지 가세해버리면은요, 거기다가 각 종교계 말이죠. 불교계, 천주교, 정의사연 뭡니까 중앙사제위원 뭐 이런 데서 그 월요일마다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시국 집회를 퇴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국노총까지 가세해봐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화약고를 만드는 건지, 지금 뭐 어제 그 오발 경보 내린 것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안 정치, 공포 정치, 그걸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계속 예전에 안보몰이를 했던 불안한 전국을 조성하면서 정권의 어떤 그 틀을 강화하는, 결국에 그 길로 지금 공안 정치, 공포 정치의 길로 접어드는 지금 초입 같은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앞날이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검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 관계를 달려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서 지금 한국노총도 퇴진 운동에 합세할 것 같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있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여기를 이제 탈퇴할 그런 결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까지 경사위 노동위를 탈퇴하게 되면은 노사정 대화 창구는 말이죠, 사실상 완전히 봉쇄되는 거,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국노총까지 지금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명을 재촉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재벌 위주 정책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편애하는, 그러니까 감세 정책의 후유로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말이죠. 또 세금은 나중에 역대급 세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말하면 바이오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그 행사장에 나가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뭐 참모들하고 상의나 하는 건지 참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전부 해바라기 윤석열을 향해서 일편단심 이런 읍소정만 보이지 누구 하나 과감하게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기사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 윤석열이 얘기만 하면 공정 찾고 뭐 자유 찾고 그러잖아요. 준법 찾고 법치주의. 근데 검찰총장 특활비 있잖아. 그 왜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 밝히라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근데 한동훈이가 말하자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뭐 공개 청구에 응할 것 같이 하면서 뭐 8일까지 보내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제는 이거는 무슨 뭐 수사 기밀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오리발 내민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 국세청 뭐 그런 기관에서는 다 정보 공개에 응했는데 말하자면 정보 공개 중에 왜 어떤 특수활동비를 쓰는 법적 근거 또는 규칙 이거를 내규로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검찰청 내규를 한번 보여달라 뭐 이런 정보 공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지금 한동훈이 말이죠. 법무연수원 있을 때 한직에 갔을 때 이제 맨날 그걸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았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가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이성년이고 뭐고 전부 거기 연수원으로 보냈잖아요 또. 그걸 억울하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게 해야지 그냥 바로 보복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성윤 검사장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이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 사람들도 그걸 모를까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감사원, 검찰, 정부, 언론 이 모든 기관들의 합작품이 지금 면직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이제 지금 언노련인가요? 이쪽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주 맵더라고요. 그 성명서 내용이. 참 방송을 하면서도 뭔가 술술 좀 풀려가면서 대통령이 참 정치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시원하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정치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어둠의 그림자가 쭉 들이우고 저만큼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기분들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으로 펼쳐지면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까 또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를 중2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리광증으로 유치한 중2생으로 아니면 말 안 듣는 중2병
이렇게 표현을 비슷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보궐로 들어갔나 돈 싸들고 서울 법대 출신 아니야. 일반인들이 얼마나 동경하고 서울 법대 하면 나름대로 우러러 봅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빠져들은 것 같아. 물론 9번 구수나 했지만 고시 합격했다. 출신이 서울 법대 출신이겠다. 그러니까 가슴 한 군데에는 이만한 프라이드, 나름대로의 강한 자존이 아주 그냥 꼭꼭 베껴 있어서 웬만한 부류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나와도 그냥 우악스럽게 그야말로 뒷골목 건달같이 말이죠. 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그나마 나라 꼴이 제대로 된다. 그나마 민주주의가 더 쇠퇴하지 않고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야금야금 퇴진운동에 힘을 보태져 나가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뭐 촛불 들고 그야말로 광화문에서 몇십만이 온다고 한들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내려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하는 일들이 어디서 하나 삐끗 발을 잘못 디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200석 이상 야당 연합이 받게 되면 퇴진은 자연히 하게 돼. 탄핵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민심에 말하자면 표출이 내년 총선에서 확산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제 총선도 1년여 남아 있잖아요. 내년 4월이니까 이제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그래서 더 정부 여당은 뭔가 옥죄이면서 나름대로 아주 절묘한 수를 지금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민심은 천심이에요. 지금 바닥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그걸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방궁같이 아주 구중궁궐에 있다고 쳐.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힘은 바닥의 민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다 귀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면하면서 국민들의 심정이 어디에 와 있는가는 현장 속에서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 건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정당은 민심을 파악하는 게 정당 아닙니까? 전혀 그런 끼임새가 보이지 않으니까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지지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들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만 이쪽에 보태게 되면 하야는, 퇴진은 시간 문제다. 그런 결과를 바라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말썽을, 하나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캄캄한 내일이 보인다고 치는 이런 처세, 이런 통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대로 정상화된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아스팔트 위로 나가게 되는 거, 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7월달 중에 그야말로 방류라도 하는 날이라면, 그리고 그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일본이 획책하게 된다면 민심은 드디어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려봤습니다.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지금 이틀째. 이제 점점 피치를 올려가면서 정제된 언어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을 찾아가는 시사통통, 그리고 원픽 토크 뉴스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